안녕은 여러분들은 어제 하루 동안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얼만큼의 에너지 자원을 소비하셨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은 생활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들을 낭비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재 에너지 고갈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고갈 문제가 최근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인터넷 기사와 TV 뉴스 등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저희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나 자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재활용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저희의 발상과 부합되는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는 기술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이란 자연적인 에너지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 수확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을 시행함으로써 버려지는 자원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만들어낸다면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기술을 통해서라면 이번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이를 핵심 소재로 저희의 탐구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탐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는 고민 끝에 에너지 하베스팅에 적합한 소재로 양파 껍질과 갈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조사 결과 우리 학교가 위치한 창녕은 양파의 고장으로 양파 수확 시기가 많은 양파가 재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양파 껍질들이 버려진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프노베어를 볼 수 있는 수많은 갈대는 10월이 지나면 마냥으로 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려지는 양파 껍질과 갈대를 에너지 하베스팅 소재로 선정하여 에너지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양파 껍질이 이용되지 않고 버려진다는 사실과 갈대가 전국에 걸쳐 번식한다는 특성에 근거하여 양파 껍질과 갈대가 지속적이고 또 친환경적인 연료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팀은 학교 주위에서 구한 연료로 양파 껍질과 갈대를 활용해서 앞전소자와 양파 앞전소자와 갈대 펠릿을 제작해서 실용적인 친환경 에너지 하베스팅을 시도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갈대 펠릿을 하게 된 실험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작년 저희 동아리에서 성공적으로 연구를 마친 부분 고용 연료 실험의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로 펠릿을 제작해본 결과가 바로 갈대로 제작한 펠릿입니다. 다음은 시험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실험으로 저희는 학교에서 이파리가 좁고 줄기가 긴 갈대와 비슷한 식물을 직접 찾고 채취하였고, 이를 말려서 펠릿을 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펠릿의 연소 실험은 실패하였는데요. 저희가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적절한 고온, 고압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장마 기간 중에 실험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건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 여건상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팀은 대안으로 접착제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접착제를 이용한 갈대 펠릿의 제작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갈대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결구 안에
잘게 잘린 갈대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갈대를 가위를 이용해 약 1mm 정도의 길이로 잘게 자릅니다. 그리고 손질된 갈대를 다시 믹서기로 갈아서 일정량을 나눈 뒤에 물에 살짝 희석한 딱풀과 가루풀, 마늘풀, 젤라틴과 섞어서 펠릿을 제작합니다. 이때 접착제를 다르게 설정할 뿐만 아니라 펠릿을 원통형, 도넛형 등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하여서 여러 가지 실험군을 설정했습니다. 접착제를 이용하여서 제작한 펠릿의 실험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접착제 종류별로 펠릿을 4-5개씩 모아서 6실험한 결과 딱풀 펠릿은 6초, 마늘풀 펠릿은 0초, 젤라틴 펠릿은 1초, 가루풀 펠릿은 42초, 혼합 펠릿은 10초로 가루풀 펠릿이 제일 잘 연소했습니다. 또한 대조 실험으로 시중에 파는 우드 펠릿으로 연소 실험을 진행해본 결과 매우 잘 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딱풀 펠릿은 잘 연소하긴 했지만 유해 연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젤라틴 펠릿은 연소 효율이 매우 낮았으며 마늘풀 펠릿은 연소에 실패하였습니다. 제일 잘 연소한 가루풀 펠릿은 효율성도 제일 높았고 여러 가지 접착제 펠릿을 섞은 혼합 펠릿보다도 잘 연소했습니다. 제조 실험군이 우드 펠릿보다는 가루풀 펠릿이 효율성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가루풀 펠릿은 갈대 펠릿으로 재료가 버려지는 자원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자연의 나무를 베어서 제작한 우드 펠릿보다는 환경적 측면의 가치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파 압전소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상의 대부분의 물질은 중성을 띠고 있지만 만약 양의 전하와 음의 전하의 위치가 어긋나게 되면 그 주변에 전기장이 형성되는데 이를 전기쌍극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기쌍극자를 가진 결정 구조의 물질의 외부에 압력이 가해지면 이미 어긋나 있는 두 분자 혹은 이온 간의 상태 변화가 발생하고 결정 구조가 찌그러지면서 전기쌍극자의 크기도 변화를 갖게 되어 주변의 전기장이 바뀌게 됩니다. 이 그림은 실리콘과 산소로 이루어진 결정 구조의 물질에 힘을 가했을 때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요.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외력이 없을 때는 안정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이렇게 인장력이나 압력 등의 외력이 가해지게 되면 결정 구조가 바뀌면서 전기쌍극자의 크기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런 원리를 통해 생기는 전기장의 변화는 압전소다에 연결된 전기회로에 전류를 발생시키게 되고 이를 압전효과라고 합니다. 셀룰로스의 구조는 다음과 같은데요. 셀룰로스의 연속적인 정렬은 결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압전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양파 껍질이 셀룰로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이에 따라 양파 껍질로 압전소다를 제작할 것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뭔가 이상한 거 같습니까? 전에 아까 보셨던 논문의 그림과 일치하에서 제가 양파 껍질의 압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파 껍질과 은박지를 층층이 쌓아 대략적으로 15에서 20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양파 껍질을 잘 잘랐고 양파 껍질에 알맞게 은박지를 하나씩 잘라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층층이 쌓아 앞부분과 뒷부분에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전극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극이 전극을 붙였으면 전기가 흘러줘야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선을 붙였는데 납대를 하다가 납대가 잘 안 된 부분은 글루건을 활용해서 내부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기존의 압전소자와 저희가 만든 압전소자를 표를
발생되는 전압을 비교하는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네, 지우가 열심히 만든 압전수다에서 과연 전류가 발생했을까요? 네, 이제 실험 결과를 살펴볼 텐데요. 국경 12mm의 피해저 압전수다, 즉 기존의 압전수다에서는 평균 2.11V의 전류가 발생하는데 지우기가 직접 만든 양파 껍질 압전수다에서도 평균 0.57V의 전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양파 껍질을 활용한 에너지 수확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실험 결과를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일단 저희가 1년으로 진행하는 실험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동일한 외력을 가지 못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에 오차가 조금 생겼다는 점이 있고요. 효율을 비교하자면 양파 껍질 압전수자가 기존의 압전수자에 비해 두께 및 단면적은 큰 반면에 발생 전력이 낮은 그런 점에서 효율이 좀 낮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전자제품의 필수 부품인 압전수자는 압전 재료인 압은 이제 환경오염 물질을 함유해서 대체 재료가 필요했는데 비만 재료만큼 높은 특성을 나타낸 재료가 지금껏 발명되지 않았어요. 근데 박물시대에서 양파를 활용한 압전수자 실험을 통해서 단순히 폐기되고 있는 양파 껍질 등 불공업 부산물을 친환경 에너지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갈대를 통한 펠릿 생산 실험의 의의와 저희 연구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대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생산되어 시중 공급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의 에너지 정원화를 통해서 갈대를 처리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전력도 얻을 수 있어 경제적 이익이 증대됩니다. 이는 효과적인 에너지 하베스팅을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대를 이용한 펠릿 만들기 연구를 통해서 갈대 펠릿의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갈대도 에너지 정원화가 되어 촉망받는 재생에너지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다음에 진행할 연구를 위해 이번에 진행한 연구에서 미흡했던 점을 바탕으로 저희의 개선점을 찾아왔습니다. 갈대를 이용한 압전수자 실험에서는 첫째, 실험 주변 환경을 통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 지리적 특성상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안개가 끼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 시기에 저희가 야외 실험을 진행하여 외부 환경인 안개로 인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습도로 인해서 저희가 만든 펠릿의 지속 시간에 대한 실험 결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연구를 진행할 때는 실험 환경 조건을 완전히 조절 가능한 지구과학실과 같은 실험실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둘째, 펠릿을 제작할 때 다양성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모양으로 제작했지만 그 이상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하거나 다양한 소재의 풀을 이용해서 저희의 최적의 펠릿을 찾겠습니다. 양파를 이용한 압전수자 실험에서는 첫째, 실험의 표준이 되는 압전수자와의 비교를 할 때 둬야 할 변인 통제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보다 명확한 변인 통제를 통한 제 실험으로 압전수자의 성능 분석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압전수자에서의 전력 발생량과 조작 변인 간의 관계를 확실히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조작 변인으로 양파소다와 전력 발생량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양파소다에 어떤 요인을 주면 전력 발생량이 늘어날지에 대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